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실시계획을 하는데, 실시계획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개발 사업의 전체 흐름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전체 흐름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사업 시행자를 배웠습니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안에서 조합을 배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만드는 게 뭘 만듭니까?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자,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에서 논점을 잡아 드릴게요. 실시 계획은 누가 만든다? 실시하는 계획이니까 누가 만들까요? 사업 시행자가 만들겠죠, 뭐. 그죠?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그렇죠. 구체적이겠죠. 그죠? 실시 계획에는 뭘 포함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뭐예요? 그렇죠. 이뻐지는 방법이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위치를 정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계획은요, 어떻게 이쁘게 할지 방법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이런 말이 나왔죠. 그죠? 어떤 말이 나왔냐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효과가 도시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계획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지정이 된 것으로 봤다니까. 계획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 그 계획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실시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돼요. 이쁘지는 방법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인가를 누가 할까요? 왜 그래. 개발법은 다 누가 한다고 했어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한다니까. 인가를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근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야.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을 만들겠죠. 인가를 누가 한다? 지정권자. 지가 만들어서 지가 인가하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인가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국장일 때는 누구한테 가냐면 시도, 대도시한테 가고요. 시도 같으면 누구한테 가냐면 시, 구한테 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뭘 한다고요?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의견 청취. 하고 나서 이제 실시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이 인가되면요. 실시계획은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이죠. 실시계획의 내용 안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요.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랍니다. 그리고 옛날에 만드는 종전에 만드는 관리계획과 실시계획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종전 만들어진 관리계획은 실시계획 내용대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논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실시계획 첫 번째 실시계획에는 뭘 포함해라?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두 번째 인가는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한다. 근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국장일 때는 누구한테 가고 시도, 대도시. 시도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시군구한테 가서 뭐더라고요?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인가된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포함됐을 때는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과 실시계획 내용이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은 실시계획 내용대로 뭐 된 것으로 본다?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관련 논점을 여러분들이 5가지를 정리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이것도. 근데 논점은 5개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파트는. 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222를 보시면 돼요. 자,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작성해라. 실시계획 누가 작성한다고요? 실시계획 작성 누가 한다고요? 사업 시행자는. 왜 그래? 시행자는 이렇게 있잖아. 시행자는 시행하는 사람이 실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실시계획은 뭐에 맞게 작성해라?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라. 개발계획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개발계획이 도시개발사업의 헌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위반하지 마라. 두 번째, 실시계획은 뭐를 포함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국계법에 따르는 수립 기준에 따라서 만들면 돼요. 실시계획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설계도서, 자금, 기간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세부 규정은 정하면 되고요. 인가를 누가 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자,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누구 인가를 받으라고요?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누구인가요? 지정권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에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자, 국장인 지정권자는 누구 의견 듣고요? 시도, 대도시. 시도는 누구 의견 듣는다고요? 시군구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고시하고 공람시키면 돼요. 효과가 나올 건데 밑에 효과는 오네. 봐봐.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고시된 내용 중 실시계획 내용을 고시하면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라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뭐한다? 본다. 간주해버리죠. 이 경우에 종전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실시계획 고시 내용과 저촉, 충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변경이 된 것, 폐지되는 거 아닙니다. 폐지가 아니고 뭐 된 것으로 본다?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줄 다 치놔야 됩니다. 요 문장 전체를 통으로 냅니다. 통으로 잘라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장들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자꾸 읽어보면서 이 글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다가 안 되면 저한테 야 일로 와라 이래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냉 이러면서 가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와 같이 관리계획이 의지되기 때문에 지형도면도 뭐 해줘야 된다?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형도면 고시. 다 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관리계획가 의제 이런 건 안 받아요. 몰라도 돼. 다 했어. 의제조차. 자, 사업시행 방식이 나오네요. 도시개발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자, 방식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2개. 수용과 환지인데 하나만 잡고 합시다. 여러분, 사업시행 방식이 수용과 환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시행자가 정하는 거겠습니까? 법에서 정해놨겠습니까? 자, 사업시행 방식이 이제 수용하고 환지가 있는데, 제가 사업시행자면, 자, 수용할까? 환지할까? 제가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이런 목적이면 수용을 해야 되고, 이런 목적이면 환지를 해야 되고, 법에 정해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해져 있죠. 시행자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시행자가 지 마음대로, 야, 우리는 환지하자. 야, 우리는 수용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목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봤던 게 무슨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도시 만드는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보셨던 게 어떤 방식을 제일 많이 봤습니까? 수용이죠. 왜 수용을 하냐면요. 수용은 계획적이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은 대부분이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수용을 했어요. 그 수용은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용입니다. 포인트는 집단입니다. 집단. 집단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가 뭐냐? 환지는 보니까 대지의 효용 정진,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화, 기타 구획, 지목, 행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나 정비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는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럼 수용하면 좋겠다. 그죠? 토지가 높으니까 뭐 한다? 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의, 환지의 목적은 몇 개입니까? 3개. 수용의 목적은 1개.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면 뭘 하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효용 정진이 필요하면,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면, 토지 가격이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높아. 그럼 뭘 한다? 환지.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혼용은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용의 목적과 환지의 목적이 섞여 있으면 혼용인데, 자, 잠 보세요.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거든요. 근데 요만큼은 효용 증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수용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요. 효용 증진이 필요한 여기는 뭘 해야 돼요? 환지를 해야 되겠죠. 가격이 너무 높은데, 에? 다시 할게요. 설명 잘못했다. 여기는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합니다. 뭘 해야 돼요? 수용. 요 수용하면 되겠죠. 근데 가격이 너무 높아. 뭘 해야 돼? 한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용 방식하고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 섞여져 있네요. 이게 뭐라 한다? 혼용. 하는데 혼용을 할 때 분할해서 혼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할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분할 혼용은 나누어서 혼용하면 되고, 미분할 혼용은 분할하지 않고 하는 게 있고, 그죠? 그래서 3번 보니까 분할할 때는 각 지구에서 부담하는 기반설의 비용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반영을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시행 방식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바꿀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합니다. 나중에 외우면 돼요. 그리고 순환 개발하면 되고, 막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수용으로 들어갈게요. 수용이 나올 건데, 수용 나와라. 예. 수용 나왔습니다. 자, 수용 한번 볼게요. 사업시행 방식에서 수용과 환지인데, 이제 그 중에서 수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누구는 뺀다? 수용해서 누구는 빠져야 돼요? 조합 빼고. 조합은 수용해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아까 사업시행자 파트에 자꾸 들어왔죠. 민간이 수용할 때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민간이 수용할 때 동의요건. 자, 민간 사업시행자 조합 빼고 공동출자 법인인데 보니까 공공이 50 비율을 초과 출자한 경우는 빼고,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경우는 빼고니까 누가 더 많이 출자했다는 얘기입니까? 민간. 그죠? 그럼 민간으로 보면 돼요. 민간.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여기까지 다 묶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전부 다? 민간이에요, 민간. 자, 민간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소유 청수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민간이 수용할 때 동의요건이에요. 면적 얼마? 3분의 2를 뭐하고? 면적 3분의 2와 소유 청수 2분의 1 아닙니다. 면적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자, 해석해야 돼. 면적 3분의 1을 소유했다는 것은 소유하지 않은 게 얼마란 이야기인데? 3분의 1이죠. 그 소유하지 않은 3분의 1에서 소유 청수 얼마? 2분의 1이 동의하면 나머지 3분의 1을 뭐 한 다음에 수용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끝. 면적 3분의 1을 뭐 해야 돼요?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 요거. 자,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인데 나머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용할 때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배웠습니까? 공치법 몇 프로 준용해요? 배웠잖아. 98%. 시설사업 수용할 때 다 배웠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배우고 나면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에서 수용 나오는데 공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표정이 언제 배웠노? 이런 표정을 지어가지고 확인만 하고 갈게요. 확인만 하면 돼. 나중에 또 어차피 배울 거니까. 앞으로 10번 이상은 배우고 시험장 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44한 가보실래요? 144. 가면 그거 써놨을 거야. 준용 갈매기 몇 프로? 98%. 밑에 특례 몇 프로? 2%. 뭐의 특례?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에서 사업 인정에서 글자 잘라놨죠. 그죠? 누가 사업 인정을 해준다고요? 국장. 그죠? 근데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죠. 시설사업에서는 언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재결 기간의 특례죠. 그죠? 1년이 아니라고 했죠.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안에. 똑같잖아. 그래서 98% 주냐. 이것도 적어 놓을래요, 다시. 229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가면 되냐면, 전부 다가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배울 때는 이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면서 보는 눈이 좀 넓어집니다. 세 번째 배울 때는 이제 기억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유사한 것끼리 묶어주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10번 정도 보고 가거든요. 동일한 내용을 최소 10번은 봅니다. 동일한 내용을 최소 10번은 보고 시험장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98%. 자, 그럼 특례가 나오겠네. 밑에 박스 해가지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특례는 몇 프로? 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네.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뭐의 특례? 사업인정고시의 특례. 자, 사업인정 글자를 잘라야 되겠죠? 누구한테 사업인정을 받는 게 원칙이더라? 국장한테. 근데 특례니까 국장한테 사업인정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공치법을 준용할 때 개발계획에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공치법에 따르는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업 인정을 공치법에 따라서 국장한테 가서 별도로 사업 인정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언제를 사업 인정을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예?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세목 고시라고 합니다. 세목. 세자가 자세할 세자입니다. 자세한 목록, 리스트. 목록이니까 리스트죠. 그 다음에 재결 기간의 특례는 똑같네요. 재결은 공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이죠.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합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네? 시설사업하고 똑같네요. 그때도 재결 신청 기간이 1년에 했죠.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이 나왔어요.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 정리 한번 해볼까?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저 좀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죠? 도시개발법. 에서도 뭐 배운다? 수용을 배우고 있죠. 수용.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은, 토지상환 채권은요, 수용을 떠올려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때려봐봐. 쉬워. 안 어려워. 자, 사업 시행자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 푸른 초원을 수용해 갑니다. 20억짜리를. 그러면 시행자는 20억짜리 토지를 수용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전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20억짜리 토지 수용하고 여러분 계좌로 20억 꼽아주면 돼요. 띵동! 이러면서 넣는 거 보니까 2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잔고가 1320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0억 132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20억짜리 보상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보여드릴까요, 한번? 문자. 보는데 1,000원씩. 자, 그럼 끝나잖아. 그러니까 20억짜리 토지를 수용하고 20억을 줬어. 그럼 게임 끝난다니까요. 근데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배우고 있어? 토지, 상환, 채권을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현금을 줬다, 못 줬다? 못 줬겠네. 그러니까 원칙이 아니고 뭐네? 예외네. 그게 예외라니까요. 예외적으로 뭘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채권을 발행한대요.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한대요. 채권을. 이게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20억을 줬으면 게임 끝나요. 그죠? 못 줬기 때문에. 자,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은 토지를 매수하는 대금 20억을 수용하고 20억짜리 채권을 줬어요. 20억짜리 토지상환 채권. 그죠?
토지 상환 채권의 글자를 바라니까 한 개도 어렵대. 뭐로 상환한데? 만기에 뭐로 상환한데? 채권이니까 만기가 오겠지. 뭐로 상환한데? 토지로 상환한대. 그러니까 20억짜리 토지를 수용하고 나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만기에 상환해야 될 거 아니야. 뭐로 상환해? 토지로 20억짜리로 상환하면 이게 수용입니까? 환지입니까? 이거 환지가 되잖아.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요, 토지 매수하는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행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안 돼. 인정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만 될까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일부만 돼요, 일부. 그리고 원칙이에요, 예외요? 예외죠.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요, 전부 다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 원해야 됩니다. 싫다 그러면 안 돼요. 원해야 발행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같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토지, 20억짜리 토지를 수용하고 나서, 일부는 현금을 주고, 일부는 채권을 준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짝지 어디 갔어? 얼마 노네? 짝지. 어디 갔는데? 여행 갔어? 받겠어 안 받겠어 물어봤잖아요 지금. 아니 여러분 같으면 20억짜리 토지를 수용하고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 엄청 궁금할 거야.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이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 합격하고 나면 되게 궁금해요. 작년에 수업할 때 도대체 앞에 계신 어느 분인지 진짜로 궁금하다. 그분 때문에 너무 수업을 갖다가 재밌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야. 누군가 마루타가 돼야 됩니다. 수업이 지겨울만 할 때 누군가한테 말을 걸어주고 그것 때문에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는. 자, 받겠어 안 받겠어요? 가치 판단이 아니니까 선악의 기준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뭐 동의하느냐 이런 걸 내 물어본 거야. 그것도 아니고 돈 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같으면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거기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일부는 현금을 받고 일부는 뭘 받는다? 채권을 받아요. 그럼 나중에 뭐로 돌려준다? 토지로 돌려주겠지. 그러면 그 토지를 받으면 토지 가격은 어떻게 떨어질까 올라갈까? 올라가겠지. 그럼 좋겠네. 서로 살라고 난린데. 다시 물어볼게요. 자, 토지상환 채권을 준대. 그럼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을 잘 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주택공사가 여러분 신도시 만들고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한다는 말 잘 안 해요. 땅 장사를 갖다 누가 한다? 지가 하고 싶어 하지 토지로 상환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옛날에 이런 걸 권고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보상금이 작게 풀리거든. 보상금이 작게 풀리면 수용의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보상금이 한 방에 많이 풀려가지고 그게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했잖아. 채권으로 주게 되면 돈이 작게 풀리잖아.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 않는 그런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택공사가 이걸 안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할 때 발행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자, 발행했어. 자, 발행했으니까 야는 채권자가 되겠지. 야는 채무자가 되겠지. 자, 근데 민간도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민간도 발행할 수 있다. 수용은 민간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도 발행할 수 있다. 공공도 발행할 수 있다. 근데 공공이나 민간이나 토지상환 채권은 원칙에 예외요. 예외죠. 그럼 너 마음대로 발행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 승인 받을까? 어허이, 개발법에서는 모르겠다 이러면 무조건 지정권자라고 하라니까. 그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민간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했잖아. 그럼 이거 받은 사람들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민간이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은요 반드시 지급 보증을 받은 다음에 발행할 수 있죠. 그냥 발행하면 안 돼요. 공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채권은요 민간이 발행할 때는 항상 뭐 받아라?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발행했으니. 자, 그러면 야는 뭐가 되고? 야는 뭐가 돼? 응? 채무자 아이가? 야는 뭐가 되고? 채권자 아이가 왜 그래? 채권은 반드시 뭐가 도래한다? 만기.
채권은 만기가 도래하잖아. 그죠? 만기가 도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 한다? 지급 제시를 합니다. 야,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급 제시인데 지급을 못 하죠? 그러면 그게 부도난 거예요. 부도. 그 지급을 한다니까요. 만기에. 뭐로 지급할까요? 토지. 또는 건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건물로 지급해야지. 즉 현물로 지급하는 거면 됩니다. 토지 또는 건물로. 근데 토지나 건물로 지급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급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그것에 얼마를 넣으면 안 된다? 2분의 1을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 용도로 쓰면 된다. 이렇게 놓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이라서 좀 생소한데 따로 이거는 줄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한 두세 번만 수업 더 들으면 그냥 당연하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논리 구조를 그대로 뽑아내서 했기 때문에. 거짓말 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소유자가 뭐 하면? 원하면 대금의 전부 일부 토지상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누가 할 때는 보증받으라고 했어요? 민간. 목차만 줄쳐놓으면 되겠네. 민간은 지급 보증을 받아라. 발행 규모는 나중에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를 넘지 말라고 했어요. 좀 전에 제가 2분의 1을 넘지 말라고 돼 있죠. 보세요. 채권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에 얼마를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한테 발행하려면 채권을 발행할 때는 누구 승인을 받으라고 했어요? 지정권자 승인. 누구 승인요? 지정권자 승인. 발행 계획을 공고하면 되고. 자,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합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발행자가 정하면 돼요. 예금급여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정하면 돼요. 그럼 무슨 정권이더라고요? 김영식 정권입니다. 이게 시험에 이제 잘 내요. 김영식 정권. 줄만 쳐놓으세요. 자, 오늘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 김영식 정권입니다. 줄만 쳐놓으세요. 자, 우리 공법에는요, 여러분들. 자, 공법에는 채권이 4개 있거든요. 4개. 4개 중에서 1개를 내요. 뭐가 나올지는 귀신도 몰라요, 이거는. 어떨 때는 2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1개 정도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공법에 채권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상환자가 들어가는 말이 있거든요. 상환. 상환자가 들어가면 김영증권이라 불러요. 무슨 증권이라고요? 김영증권. 설명 들으세요, 원리. 오늘만 설명하고 다음 설명 안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가 돼도 원리는 항상 첫 수업할 때만 하지, 그다음부터는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제 수업은.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심화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원리적인 부분은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아주 자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첫 수업이라서 김영증권이 뭔지 설명할 건데, 우리 공부에서는 채권이요, 1개는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매수청권에서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인 대인 토지에서 현금 매수가 원칙인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죠. 그게 도시공격시설 채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토지상환 채권.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메인 뒤에 가면 도시개발 채권. 주택법에 가면 주택상환사채라고 있습니다. 이게 채권이 4개입니다, 4개. 상환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 정권이라고요? 김영정권이에요. 김영정권. 김영정권이 뭐야? 김영이 뭐야? 그죠? 김영의 반대말은? 무기명입니다. 바꿔서 설명할까? 김영정권이거든요. 김영정권은 시험에서 놓으면 김영정권의 원리를 지문에 1개씩 넣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고 갑시다. 김영정권의 반대말이 무기명정권입니다. 자, 기명은요, 한자가 이름을 적어놨다. 어디에? 정권에. 여기 김명정권이에요. 반면에 무기명은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 이게 무기명이에요. 자, 무기명 정권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무기명 정권의 대표적인 거. 응? 뭐, 맞습니다.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상품권이 무기명 정권이에요. 상품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려고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이가. 참고로 저한테 주실 때 롯데를 주십시오, 롯데. 예. 집 앞에 롯데가 있으니까 롯데 가기가 편합니다. 예. 뭐, 어디로 주라고? 신세계 말고 롯데로 주세요. 그 상품권은요, 이게 무기명의 대표적이에요. 누구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누구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채권자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누구 이름은 적혀 있는데, 채무자 이름은 적혀 있죠. 롯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무기명 정권은요, 양도 양수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누구한테, 채무자는 누구한테 변제를 하면 되냐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게 아니고, 채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변제를 하면 유효한 변제로 추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품권을 분실했죠. 누구한테 준 게 아니고. 근데 누군가가 습득을 한 거지. 그 사람이 롯데에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내고 뭘 샀어. 그럼 채무자가 롯데 아닙니까? 변제를 해야 해.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원채권자입니까? 채권을 습득한 사람입니까? 습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형법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을 받아요. 훔치면 절도인데, 절도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변제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한 변제로 추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명 정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갑니다. 양도 양수가 자유롭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변제를 안 하고 점유자에게 변제해도 유효한 변제로 추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기명 정권은요, 이름을 적어놨거든요. 누구 이름을 적어놨어요? 채무자 이름은 당연히 적혀져 있겠지. 누구? 채권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채권자 이름이 갑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양수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금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정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자, 기명정권은요, 채권자 이름이 적혀 있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 뭐가 있냐면요, 채권 원부가 있어요. 원부에다가 내가 누구한테 채권을 발행했더라라고 하면서 적어요, 이렇게. 근데 갑이 이제 채권 이름에, 정권에 채권에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 갑으로. 그죠? 그래서 갑이 가죠. 그러면 어디하고 비교한다? 원부하고 비교를 해요. 동일인이 맞잖아. 그러면 변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채권을 갖다 을에게 뭐 했다? 양도를 하는 거지. 에? 채권 양도를 한 거야. 그럼 을이 채권을 양수받았잖아. 그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가가지고, 똑바로 안 하나, 화살표? 채권자한테 가지고 변제를 요청하는 거야. 그럼 채권자가 을에게 변제를 하면 되는데 안 되거든요. 아까는 보니까 점유자가 분실했는데 변제를 받으러 하니까 변제를 해도 되는데 되죠. 그죠? 근데 을이 갔어. 그럼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변제를 하잖아. 이중 변제 위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갑이 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왜 너한테 변제하는데? 나한테 변제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야, 나 누구한테 변제를 한다? 갑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돼, 이거는. 그죠? 그래서 채권자는 양도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름을 바꿔야 된다? 원부에다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신 적이 있는 거 모르는데 법률 용어로 명의개서라 불러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 명의를 개서, 바꿀 개자. 바꾸어서 적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을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문부를 보니까 누구 이름 바뀌어져 있어? 을 이름 바뀌어있죠? 그럴 때는 을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기명정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명정권은 양도 양수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진 않다. 근데 그렇다고 금지된 것도 아니고, 일정 사회에서는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기명정권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발행했는지 뭘 작성해라? 원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명정권은요,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양도를 하려 그러면 양도 행위의 유효성은요, 명의를 원부에서 뭐 한다?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 이름만 원부에만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고 채권에 지금 누가 채권자라고 지금 적혀져 있어요? 갑으로 적혀 있죠. 그 채권을 갑에서 을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을은 변제를 받으러 가가지고, 그죠? 채권자인 A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항을 하려 그러면요. 대항이라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대항하려 그러면 어디 이름을 적여야 된다? 채권의 이름을 적여야 돼요. 양도하려 그러면 어디 이름을 적여야 되고? 원부에 적여야 돼요. 그래서 대항력하고 그 다음에 양도 요건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도를 하면 어디 적으라고요? 대항하려 그러면. 대항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다 했는데. 이게 김영정권의 특성입니다. 자, 볼까요? 무슨 정권이더라고요? 김영. 꼬로 뭘 비치해라? 그래서 뭘 비치해라? 아, 원부를 비치해라고. 보는 밑에 나오죠? 이전 하려 그러면 어디에 이름을 적어야 돼요? 아이, 원부에 적어야 된다니까. 이전 하려 그러면, 양도 하려 그러면 어디에 적으라고요? 원부에. 대항하려 그러면 채권을 이전하고 나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득자 서명의 수가 채권에 기재되어 있죠. 어디에 적으라고요? 대항하려 그러면 채권에 적어야 돼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대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즉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항하려 그러면 어디에 적어야 되고? 채권에. 이전하려면 어디에 적어야 되고? 원부. 두 개만 알겠습니다. 무슨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져갑니까? 김영정권이기 때문에. 됐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채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원형지란 말이 나오거든요. 원형지까지 설명을 좀 할게요. 원형지인데, 자 한번 보세요. 원형지 개념은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하고 좀 쉴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는 교재 231을 보셔야 돼요. 원형지가 나오죠, 원형지. 예, 원형지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수용 배우고 있죠? 수용. 원형지란 말은 어디에 나온다? 수용에 나옵니다. 나중에 또 한지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한번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저푸는 초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설명할 테니까 들어야 돼요. 설명 집중하셔야 돼요. 10분 만에 딱 끝낼 겁니다, 이거. 저푸른 초원이 있어.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뭘 만든다? 택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용한다고 했을 때,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토지를 갖다 공급을 할 거야. 요거. A-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B-1, 2, 3, 4, 5블록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토지 공급할 때, 토지를 이렇게 공급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개발 사업은 택지를 만드는 데까지가 하는 일이다. 그게 끝이라고 했죠. 그죠? 이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도시에서 토지가 나오잖아, 그죠? 그 토지를 공급을 하잖아. 어떻게 공급하는 게 원칙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예? 경쟁입찰. 아, 왜 그래? 잘 하시면서. 어디 공급한다고요? 경쟁입찰. 그래서 토지를 감정을 해요. 감정을 해가지고, 아, 야, 평당 2,800만원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2,800만원 딱 기준가로 놓고, 자,
한 필지, 자, 1-1번지가, 1번지 토지가 있으니까, 자, 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와가지고 2,800만 원을 갖다 최저가로 딱 잡아놨다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가장 높게 쓰는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경기임찰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보고 건폐율, 용적률, 건축비 등등을 따져가지고 평당 얼마에 분양할 수 있다는 계산 다 해가지고 얼마면 내가 낙찰 보면 얼마의 수익을 보겠네 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지 않나요? 이거 경기임찰이라니까. 끝. 원칙이 경기입찰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추첨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경기입찰은요, 가격을 높게 쓰는 사람이 낙찰 보는 겁니다. 추첨은 가격을 높게 쓰는 사람이에요? 낮게 쓰는 사람이에요? 추첨. 가격을, 경쟁입찰은 낙찰자가 누가 되냐면 가격을 제일 높게 쓰는 사람이 낙찰자가 되잖아. 추첨은요? 뽑기잖아, 뽑기.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뽑기. 추첨 뽑기잖아. 당첨되는 사람이 되잖아. 아파트 분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추첨 아이가? 아파트가 경쟁입찰입니까? 추첨이잖아, 추첨. 추첨은 가격을 정해놔버린다니까? 여기는 평당 2,800. 2,800이라니까 5군데에서 들어온 거야.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부지가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지어야 돼요. 85 이하만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B-2블록은 85 이하만 지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당 2,800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현대, 삼성, 대우 5군데에서 들어온 거야. 그럼 5군데에서 들어가지고 경쟁입찰 하진 않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뽑기. 그래가지고 보니까 대우가 됐네. 그러면 대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첨은 어떤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토지가 추첨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추첨은요, 4개인데, 이런 경우에는 추첨을 해야 돼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 공급용지. 두 번째, 공공택지. 세 번째, 330제곱미터 100평입니다. 이하짜리 단독주택용지. 네 번째, 공장용지. 이 4개는 토지로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한다?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추첨. 그 다음에 공급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의계약.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도시 안에 학교야, 학교. 초등학교. 하면 돼, 안 돼? 하면 돼, 안 돼? 꽝대 무자라고 가면 학교 없는데. 어디 간다? 수의계약이야. 법원이 있네요. 안에. 하면 돼, 안 돼? 법원이 누가 경쟁하겠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냐면 신도시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토지가 있어요. 그런 토지는 뭐 한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이게 토지 공급의 방법입니다. 뭐가 원칙? 예외적으로 말할 수 있다. 추첨. 추첨은요, 시험에 추첨이 나오는데, 추첨은 외울 때 8030, 8030으로 외우면 돼요. 8030. 지금 안 해야 된다. 이거는 다 어차피 다 외워간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종류가, 법조문의 종류가 열 몇 가지 박스가 나오거든요. 몰라도 돼, 이거.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도시 안에 반드시 공급해야 될 토지는 만다 추첨. 수의계약. 됐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병원 있죠? 병원을 갖다가 경쟁입찰 했겠나? 뽑기 했겠나? 뭐 이런 식으로 안 줬을까? 법원 있죠? 세무서 있죠? 경찰서 있죠? 이렇게 안 줬을까? 학교 있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뭘 배우고, 원형지를 배우고 있거든요. 원형지는 뭐냐면, 이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원형지가 뭐냐면요. 보니까, 이 안에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토지라고 해서 이걸 원형지라 불러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다. 라고 해서 뭘 그런다고요? 원형지.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기반시설을 만들어줘요. 주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데 그 주기반시설 말고 토지는 원래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공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고로 가격은 싸다 비싸다? 싸다. 고로 아무한테나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무한테 안 줍니다. 주로 누구한테 줄까요? 바다가 홀라당 팔아피면 돼, 안 돼? 안 돼. 끝. 그럼 원형지는요, 전체 면적에서 얼마? 3분의 1. 신도시 면적에서 얼마? 3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3분의 1.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죠. 그럼 너 마음대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라?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승인을 내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설명을 다 해버렸는데 이런 신도시를 수용해서 만들 때 자, 요렇게 만드는 방법하고 원형지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들 때는 그죠? 토지를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까? 원형지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형지는 그래서 자 다시 할게요. 전체 토지 면적에서 얼마를 초과한데 3분의 1 이하로 아무한테나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주로 누구한테? 공공. 바다가 홀라당 팔아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누구는 팔아야 되냐면요. 깡패는 팔아야 돼요. 깡패. 깡패가 누구예요? 국가하고 지자체를 깡패라고 합니다. 국가하고 지자체가 깡패입니다. 깡패의 공통점. 뭘 받아간다? 깡패의 공통점 뭘 받아간다? 세금을 받아간다. 자리세를 받아가잖아. 깡패의 공통점. 그죠? 국가라는 깡패는 국세를 받아가고 지자체라는 깡패는 지방세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깡패 조폭들은 뭘 받아가고 자리세를 받아가고 셋 다 뭘 가지고 있다? 무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지자체는 경찰을 가지고 있고 조폭들은 조직원들을 가지고 있다. 그 공통점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확인할게요. 원형지 얼마라고요? 줄만 치세요.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0에 이걸 냅니다. 아무한테나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무에 선정된 사람, 학교나 공장부시 이런 사람한테 해줍니다. 이 아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는지 압니까? 적어 놓을래요? 뭐라 부른다고? 원형지 개발자라고 부릅니다. 적어 놓을래요? 그냥 적어 놓으면 돼요. 원형지 개발자. 그리고 지정권자는 아까 승인한다고 했죠? 조건 붙일 수 있다고 했죠? 개인 만들고 뭐 하고 뭐 하면 돼. 나머지 필요 없어. 내각자 팔면 안 된다고 했지? 그 누구는 팔아도 돼? 깡패, 국가지자체를 빼고 사업 개발자는 10년 동안 못 팔아요. 국가지자체 밑에 써놓으면 돼요. 깡패. 시험장 할 때는 그래 가는 거예요. 깡패. 됐습니다. 승인했다 취소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나머지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토지 공급이 나오거든요. 나머지 토지 공급에 있어 가지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 나오죠. 토지 공급 계획.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그거 마시면 돼요. 어떻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더라. 경쟁 입찰이 원칙이죠. 그거 나오네. 235 보세요. 맨 아래. 경쟁 입찰 원칙입니다. 근데 뽑기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뽑기. 추진 뽑기요. 뽑기. 뭐? 8030. 4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얼마요? 85 이하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 330 이하짜리 단독주택 용지, 공장용지
그렇게 해서 8030으로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밑에 그 뭐 박스에 뭐 종류가 쭉 열 몇 개가 쭉 나오는데 무시하시면 돼요. 수익계약은 어떤 경우에 한다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토지는 수익계약을 한다. 그래서 수익계약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심심하실 때. 공급할 때 가격이 나오네. 감정가네요. 당연히.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학교나 폐기물, 임대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나 다음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싸게 줄 수 있어요.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습니까?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이게 작년 신설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줄만 치우면 돼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방에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야가 이렇게 바뀐 일반적으로 토지 공급하는 거하고 원형지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보시면 안 헷갈립니다. 근데 이걸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되게 짜증나요, 이거는.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수업을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좀 쉬었다가 환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